김남국 의원이 어쨌든 의혹 9일 만에 자진 탈당을 한 가장 큰 이유 가운데는 국회 상임위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의혹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서 반성을 한다면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순신 국가본부장 악마와 관련해서 국민적 비판 여론 높은 거 아시죠? 법무장관님. 인사검증 저희 정부에 처음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동안에 있어 어떤 사과라든가 책임 표명을 한 번도 없었어요. 자진 탈당 다음 날 다시 한번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을 했어요. 김남국 의원이. 근데 본인이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는 죄송하다. 저희 뉴스탑10에서도 계속 이태원 참사 대책회의 때나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 휴대전화 만지작거리는 모습들, 사진들 좀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언론에 올라가니까 죄송하고 성찰하겠다고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만 너무 소액이어서 기억을 못한다. 몇천 원 수준일 것이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좀 전에 이제 조 변호사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처벌에 할 수 있는 명확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검수완박도 하고 법도 많이 바꿨습니다. 근데 왜 이런 법을 안 바꿨을까요? 왜 이런 법을 마련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 이런 빅피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이 떳떳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자들 앞에 나서지 않지만 또 김어준 방송에 두 번째 찾아가서 본인의 막 설명을 하잖아요.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현재 있는 법으로 나 처벌 못해. 나는 이제 자신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지난번 우리 헬로윈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라든지 그게 민주당에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인 사안입니까? 정말 민주당의 모든 어떤 역량을 동원해서 한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했잖아요. 자, 그 중요한 시점에 몇천 원 거래하려고 지금 본인이 저렇게 하루에 열 몇 번씩 저렇게 만지작거리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루에 지금 수백억을 굴리는 사람이 지금 몇천 원 한다고 저 중요한 시간에 저 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화장실 가서 하고 저기 앉아서도 하고 저 중요한 시간에 단지 몇천 원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또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버젓이 또 가서 하고 있고 그걸 버젓이 또 방송해주는 또 김어준 씨가 있고 왜 기자들 앞에 안 나서는 겁니까? 본인 해명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페이스북에 글만 올렸지 기자들 앞에서 정식으로 기자회견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기자들의 질문이 무섭거든요. 거짓말 할 수가 없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거짓말을 방송해 주는데 나가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어준 씨는 그걸 계속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조리죠. 이 해명이 100% 거짓말하고 단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계좌를 들여다본 게 아니니까. 다만 이현정 위원의 비판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설전 변호사님. 네. 이거를 마치 몇천 원 하려고 그거 코인 거래 하려고 네. 그렇게 중요한 상임위 국회에서 일 제대로 안 하고 뭐 한 거냐라는 비판과 동시에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뭔가 본인에 대한 의혹을 축소하려고 그거 몇백만 원, 몇십만 원대도 아니고 네. 몇천 원 수준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해명인가 이걸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김남국 의원이 지금 조금 그러니까 저는 잘못한 부분이라면 해명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 방송 들었습니다. 오늘 김남국 의원이 출연을 한다고 하길래 직접 생방송으로 들었었는데 저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니 그러면 소액이라고 하면 그게 과연 얼마일까? 그리고 그게 몇천 원 수준인가? 그러면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데이터를 공개하면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언제 무슨 거래를 얼마치 했는지를 이걸 공개가 되면 오히려 저는 기자들이 보거나 분석하는 사람들이 보고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민들이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것도 반문이 들어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남국 의원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굳이 해명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할 거면 안 하고 차라리 아니면 진짜 나중에 수사가 돼서 그때 가서 하시던지 아니면 저는 차라리 이렇게 오히려 본인을 옹호해주는 유튜브에 나가서도 차라리 이렇게 계속 반문이 나오는 해명을 한다는 것이 저는 해명을 통해서 오히려 의혹을 더 부풀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김남국 의원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하시는 게 저는 아직까지도 믿고 있거든요. 김남국 의원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은. 예.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 좀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도 이런 부분 해명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인에 이제 자기 전 재산 근 10억에 가까운 돈을 소위 말해서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게 몇 천 원이 아니라 뭔가 좀 착각하셔요. 몇 천만 원인데 만자가 좀 빠지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예능에 이렇게 저 패널로 한번 나갔었는데 직전 예능 그 자리에 김남국 의원이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되게 이제 검소하다. 소위 말해서 이제 밥을 잘 안 산다.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능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예. 그래서 상당히 검소하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코인 관련해서 사건들을 되게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10억을 저렇게 한 번에 전 재산을 굴릴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굴려가지고 소위 말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게 10,000원인데 뭐 착각을 해서 1,000원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조상규 변호사가 여러 뭐 그 전에 같은 경험으로 방송에 비슷한 방송에 바로 직전에 출연했던 경험으로 말씀을 주신 거긴 한데 몇천 원이라는 수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의구심을 좀 제기하셨거든요. 몇천 원 수준이다. 그러면서 오늘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해서 윤석열 정부가 실적을 덮으려고 본인 코인 이슈를 흘린 거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과거 이들의 대응 방식과 비슷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 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납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인생털이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저희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겁한 협박 별건 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물론 뭐 대장동 의혹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사건 이번에 코인 의혹을 다 동일선상에서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는데 뭔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처음에는 부인하고 나중에는 검찰 탓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탈당하는 그런 수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실적 덮으려고 본인 의혹 꺼내들었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그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옛날 권위주의 독재 시절에는 야당에 대한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의 어떤 정치적 탄압이 있었을 수 있었죠. 그런 걸로 설명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선거법 위반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 대장동 사건 지금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시작이 됐고 앞으로도 또 다른 혐의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본다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해왔던 게 바로 야당 탄압 정적 제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돈봉투 사건에서 송영길 전 대표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자신에 대한 검찰이 송영길 대표 죽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남국 의원도 똑같은 식으로 똑같은 프레임으로 대응을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의 검찰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이다. 지금에 와서 윤석열 정권이 뭔가를 덮으려고 지금 이 부분을 크게 지금 계속 호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억울하다. 그래서 탈당을 하지만 돌아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 이재명, 송영길, 김남국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그 검찰의 기획수사라고 하는 희생양 코스프레의 어떤 프레임의 원조는 조국 전 장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지금도 조국 전 장관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억울하다고 하고 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심지어는 내년 총선에 나온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한 거, 자기가 뭐 사과할 거 반성하는 거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그런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민주당의 그런 중요 인사들의 어쩐 내로남불식의 이런 이른바 희생양 코스프레가 이미 저는 민주당에 체질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김남국 의원이 그대로 배웠던 게 아닌가. 김남국 의원의 정치적 입문도 조국 사수대에 서가지고 집회에 나갔던 것이고 이재명 대표 수행실장을 했기 때문에 측근이고 이런 게 저는 결국 다 같은 유유상종으로 전해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김남국 의원이 최근에 계속 토요일부터 강조했던 게 허위 사실 기반한 보도는 법적 책임 묻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본인이 처음에 거짓 해명, 허위 해명으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럼 본인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
분명히 뭐 현금화한 건 대선 기간에 440만 원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 뭔가 말도 바뀌고 국민들 그러니까 언론 앞에 했던 얘기와 당 진상조사 때 한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뭐 법적 책임은 허위사실 기반한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본인의 거짓 해명으로 볼 수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